자, 이제 어부사시사. 우리가 진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좋네요. 자, 어부사시사 보시면, 자, 작가 누구예요? 윤선도예요. 작가 윤선도. 4대부. 그럼 4대부의 지향적 가치,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슬픔이 없으면 그냥 자연친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제목에서 게임 끝났네요. 자, 어부사시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부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끝이 났죠. 자, 사시는 사계절입니다. 자, 이 시는요, 자, 추나 추동, 총 4계절에서, 각각 10수씩 총 40수예요, 40수. 미안합니다. 땅콩을 먹었더니, 땅콩 그, 푸시로기가 목에 걸려가지고. 선생님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 어제 고니가 아빠 오늘은 요리를 해주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집에 이제 맨날 이게 조리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딱 이러는데 사실 모르겠는 거야.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냥 양념의 최고는 그냥 간장과 설탕과 그 다음에 마늘과 뭐 이런 거야. 마늘 다진 거. 그래서 그것만 섞으면 꽤 괜찮다고 선생님이 이제 TV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삼겹살이 있는 거예요. 삼겹살. 그래서 삼겹살을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녹였어. 그 다음에 이제 파랑 간장이랑 고춧가루랑 설탕을 좀 넣고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 나 모르겠어.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마늘 다진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볶았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좀 불고기 냄새 같은 게 좀 나더라고. 그래서 맛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붓고 김치를 썰어서 넣고 그리고 이제 파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또 더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부는 없어가지고 두부는 안 넣었는데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어. 그때 무슨 이렇게 버섯 잘라놓은 것도 있고 이거 양파도 있고 막 있더라고. 양파도 이제 하나 해가지고 양파 이제 하나 통째로 다 넣거든요. 잘라가지고 다 넣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었어. 막 열었더니 참치캔이 있네. 참치캔을 넣었어요. 듣고 나서 뭔가 이게 이제 두부가 있었으면 괜찮아. 두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딱 열었더니 군만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군만두를 넣었죠. 군만두를 넣고 그리고 깻잎이 좀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깻잎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막 끓였지. 막 끓였어. 막 넣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또 계속 넣게 되잖아. 냄비가 처음에 요만큼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만해진 거야. 냄비가 엄청 커진 거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없을까? 뭔가 이게 좀 슴슴한 것 같은 거야. 좀 이렇게 좀 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열었어. 쌈장이 있는 거야. 예전에 고기 먹고 남은 거. 저걸 넣자. 쌈장을 풀어가지고 넣었죠.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렸어. 그리고 끓였어. 끓여가지고 이제 탁 넣습니다. 반찬은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딱 넣고 나서 먹자. 근데 고니가 이제 나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한동안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먹어볼게. 맛있는 거야. 되게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진짜 맛있어! 그러다 고니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뜨는 거 있지. 뭔지 알지? 의심의 눈. 오? 아빠 신기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고니가 또 라면 끓여준다고 하면 막 넣어 이것저것 막 넣습니다. 막 넣어가지고 줘. 그럼 또 좋아해. 그리고 이제 줄 때 특히 라면 끓일 때는 좀 느낌을 좀 다르게 해서 줘요. 쌤이 이제 라면을 딱 끓일 때는 그 수건 있잖아요. 집에 수건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묶고 이걸 이렇게 걷어. 이걸 딱 걷어. 그리고 라면 끓여. 별것도 아닌데 라면 끓여. 삼양라면 이렇게 끓여. 그러고 나서 계란 넣고 이렇게 넣어. 김도 넣어. 넣고 나서 이걸 딱 들고 고니 방에 가죠. 딱 가가지고 옥약사마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마치 그때 일본의 라멘집처럼. 그럼 내가 이따다키마스 뭐 이래요. 그러고 놉니다. 아무튼 어제 김치찌개 보니까 감동했어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2그릇씩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딱 한마디 했어. 김치찌개 만두가 들어가? 그래서 나의 창작이지. 어때? 맛있어. 막 이러더라고. 자, 굽지 않고 넣었어요. 자, 이제 어부사시사. 자, 춘사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춘사 갑니다. 앞내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가 비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내, 이 내라는 게 냇물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 냇물에 안개가 걷히고, 자, 앞에 물 나왔잖아. 그럼 뒤에 뭐 나온다고? 산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내에 앞에 물에 안개 걷히고 뒷매, 뒷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뒷산에 해가 비춥니다. 우리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그냥 오른쪽에다가 아름답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했니? 네. 이렇게 맞는 거예요. 혹은 대꾸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뱉더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남물이 밀려온다. 자, 잘 보세요. 밤물은 남물은 딱 보니까 이거 대꾸 대비되는 거 눈에 들어오지, 그지? 자, 난물이 밀려온대요. 그럼 앞에 밤물은 뭐야? 거의 빠지고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밤물은 거의 빠지고 남물이 밀려온다. 그럼 남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밀려오니까 밀물. 그렇죠? 그럼 밤물은 뭐야? 빠지는 거니까 썰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꾸돼 있고요. 지그저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후렴구거든요. 후렴구인데 후렴구이면서 흥을 돋우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자, 보시면 자, 지국총, 자, 어사와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전부 다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렴구가 맞고요. 동일한 위치에 있으니까 후렴구가 맞고, 그리고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의미가 없으니까 자, 흥을 돋웁니다. 그래서 이걸 여음 혹은 조흥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국총은 노 젓는 소리예요. 자, 어사와는 이것은 이제 어영차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아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음성 상징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둘 다 음성 상징어인데요. 지국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커피 가져왔네? 커피 타왔네? 몰랐네? 커피 잔 땅콩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냉커피 만들어 오거든요. 안 가져온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 있었네. 역시 등잔 밑이 뜨겁죠. 자, 볼게요. 예전 배는 나무 배잖아. 그러면 이게 이 노가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럼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만나니까 어떤 소리 나겠어? 찌그렁 이런 소리 나겠지. 보통 해석에서는 찌꺼덩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찌꺼덩 뭐야? 찌꺼덩이 뭐야? 야, 이게 찌꺼덩 소리는 아니 이게 지금? 아니잖아. 찌극청 그리고 보통 해석에서는 어영차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뭐야? 어사와. 근데 어사와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뭐야? 아싸. 아싸. 그래서 그냥 이런 뜻이다. 아무 의미도 없다. 자, 그 다음 강촌 동그라미 강마을이죠.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먼 데서 보이는 빛이 이런 뜻이죠. 먼 데서 보이는 빛이 더욱 좋구나.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오른쪽에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굳이 내가 물어볼게요. 원경이야 근경이야? 원경. 그렇죠. 멀리서 보는 거니까 원경까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뻐꾸기 부위표 버들숲 부위표. 이게 다 감각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왜냐면 우는 거니까 청각이고요. 푸른 부위표 한번 잡으시고요. 바로 색채가 나왔으니까 시각입니다. 이어라 어촌 동그라미. 그렇지. 두어집이 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넷이라는 건 안개라는 뜻입니다. 안개라는 뜻이에요.
안개 속에 나락들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쉽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자 그걸 얘기합니다. 지저지저저. 맑은 깊은 소. 이 소는 연못이에요. 연못.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물고기. 자 고기 동그라미. 뛰노는구나. 자 뭐 물고기가 많아요. 풍요로움.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하사. 이제 여름입니다. 아 너무 싫어 여름. 오늘 8일이죠. 어제가 입추였어 얘들아. 어제가 입추. 어제부터 가을 시작. 가을이 좀 만끽이 됩니까? 아 정말 미치겠어요. 다음 주가 말복이야. 그리고 언제부터 시원해지는 거냐면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 이제 서늘한 바람이 이제 확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다음 달은 돼야 돼. 아무튼 어제 입추야. 지금부터 가을입니다. 아 딴네. 가을인데 너무 힘들어. 자 가을이에요. 자 연잎에 밥을 싸두고 방차는 장만하지마. 왜? 물고기 잡아먹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연잎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선생님 그럼 이것도 반찬 얘기 나서가 의식주예요? 그렇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거기다가 소박한 삶. 그치? 이게 딱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진짜 잘 들으시는 거야. 알겠죠? 소박한 삶. 이해하세요?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청양잎.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적은 거 보이죠? 그치? 청양잎이 바로 뭐냐면 삿갓. 청양잎 동그라미. 녹사의 동그라미. 이게 누엽, 도롱이. 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쵸? 머릿속에 그림 떠올리시면 돼요. 가져왔느냐? 비 오니까. 여름에 비 온단 말이에요. 자, 무심한 백군. 무심 물결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저거 욕심 X라고 적으세요. X를 한글로 쓰시면 안 된다. 욕심 X. 무심한 욕심이 없는 백구는 그래서 선생님이 무용무심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구 동그라미. 내가 너를 쫓는 것인가 네가 나를 쫓는 것인가.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건 뭐냐면 내가 너를 쫓는 건지 네가 나를 쫓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무라 일체입니다. 일체. 자 이제 가을입니다. 물의 깨끗한 일이. 자 물 외 동그라미. 물은 속세고요. 물 외라고 했으니까 자연이야. 물 외 동그라미. 왜? 뒤에 깨끗한 일이라고 하잖아. 속세는 어떤 곳? 탁한 곳. 뭐 때문에? 먼지 때문에. 그래서 홍진, 풍진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그치? 자, 물 외 동그라미. 깨끗한 일이. 어부생이 아니냐? 어부 동그라미 잡아주면 되겠죠? 어부만 눈에 들어오면 돼.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이라고 적어. 자부심. 뱉더나 어옹을 비웃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웃지 마라. 어옹 동그라미. 자, 어옹을 여러분들이 자, 옹자 한번 보니까 자, 옹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강의했나 모르겠는데. 자, 거기 옹자 이렇게 보시면 혹시 이거 할아버지 얼굴 보이니? 자, 미안합니다. 칠판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잖아요. 눈썹 보여요? 코 보이고 이게 수염이야. 이게 할아버지 옹자야. 그러니까 어옹 이렇게 하게 되면 어옹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기 잡는 늙은이 이렇게 잡아야지. 자 밑에는 물고기 위에는 할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알겠지? 고기 잡는 늙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두 글자 어부. 어부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잖아. 그렇죠? 이것도 자부심이 있죠. 지저지저사. 자 사계절에 뭐가 눈에 들어와?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을래? 흥동그라미 치고 풍류. 그렇지. 사계절의 풍류가 한 가지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지만 가을강이 자 으뜸이라 이렇게 그지? 으뜸 옛날에 이제 으뜸 최고 이런 얘기 자연짱 이런 얘기죠. 선생님 이제 가을에 여기저기 좀 떠날 생각이에요. 추사 이해갑니다. 수국 물의 나라죠. 물의 나라의 가을에는 여기가 강촌이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 어떤 단어 눈에 들어오니? 고기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기 동그라미. 살쪄 있대. 풍요로움. 그렇지. 만경징파에 자 실컷 놀자 이런 뜻인데요. 자 만경 보세요. 만경. 자 이거 알아두십니다. 이거 만경. 자 계속 까먹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지? 자 만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원래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제 실질적 의미로요. 넓은 들이라는 뜻인데요. 비유적 의미로 넓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설명해 줄게. 그래서 보통 만경이 자 들로 쓰이는 것은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고, 자연 친화 속에서는 대부분 자 넓은 바다로 보통 이제 쓰이게 됩니다. 바로 탈속적 자연 친화. 그래서 맥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요걸 좀 설명해 드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물을 채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씨를 뿌리죠. 됐죠? 씨를 뿌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고랑이라고 하고요, 이 밑으로 들어간 걸 이걸 이랑이라고 해요. 들어봤지? 이랑은 들어봤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일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은 단위예요. 자 그러니까 경이 몇 개 있는 거야? 10,000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가죠? 그래서 비유적 의미로 뭐라고 부른 거야? 넓은 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경은 바다고요. 오른쪽에 만경 증파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이제 증파 이거거든요. 자 근데 증자도 앞에 물 있고요. 자 파자도 앞에 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는 파도잖아. 그러니까 만경파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만경 하나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바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만일 만경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뭐만 보면 돼? 뒤에 있는 파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 파도 이렇게, 그지? 물 이렇게 해석하죠. 파도에서 실컷 용려하자, 놀자 이런 뜻입니다. 놀자. 지소지소서. 자 인간을 돌아보니, 자 인간은 긍정 부정, 무조건 부정. 인간 세모. 자 멀수록 더욱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속세와 멀수록 좋다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거리 단절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까? 좋다가 있고요, 교타가 있어요. 예전에 소리 나는 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이고요, 이것은 교타예요. 이럴 때 위에 좋다는 이것은 이제 깨끗하다 이런 클린이고요. 자 밑에 좋다가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like입니다. 좋아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너를 좋아해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 있잖아. 뭐지 요즘에 뭐더라? 네가 좋아, 이게 맞는 거예요. 네가 좋아, 이거 있죠. 너무 좋아,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조선 때. 그 와일드싱인가? 선생님은 솔직히 재밌었어요. 진짜 뭐냐면 그 재밌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배우들을 갖다 놓고 그따위로 쓰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었어요. 원래 이제 그런 거 각오하고 보는 거잖아. 큰 내용 없이. 마지막 장면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본 사람, 와일드싱 본 사람.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예요, 이게. 네가 좋아, 이거.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냥 중간중간에 뭐야 막 계속 이래. 그렇게 웃지 않고 그냥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다 마지막에 완전 빵 터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이거는 최고의 스포기 때문에 얘기 안 할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완벽하게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 딱 웃음 하나 1시간 반 동안 딱 한 번 웃기거든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거 하나 웃기는데 그냥 그거만으로도 봤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옵니다. 네가 좋아. 자 이렇게 윤선도가 부릅니다. 네가 좋아. 그래서 아까 우리 오후가 배웠잖아. 물이 좋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좋다. 자 동사 4번. 자 간밤에 눈 갠 후에, 자 경물은 뭐냐면 경치와 사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후려쳐도 괜찮아. 그냥 아는 한자만 봐. 경치 이렇게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풍경 이렇게. 경치가 달라졌구나. 왜? 눈 내렸으니까. 이어라. 앞에는 만경류리. 만경 나왔잖아. 만경 뭐라고요?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만경류리니까 뭐예요? 유리 같은 바다. 앞에 물 나왔지 않니?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이제? 산 나올 거예요. 자 뒤에는 옥산 이렇게. 천첩옥산은 천겹의 어떤 천겹의 옥으로 덮인 산. 옥이 보통 약간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푸른기가 도는 하얀색. 그러니까
이렇게 눈 내린 그런 산을 자 옥산이다. 옥 같은 산. 그렇지. 그냥 뭐예요? 눈 내린 바다, 눈 내린 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저지저서 선계인가 불계인가 선계 동그라미. 자 선계모 신선의 세계인가 그죠? 자 불계 동그라미 부처님의 세계인가. 아무튼 인간은 아니로다. 인간 세모 단절가. 됐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자 이제 번외편입니다. 이제 번외편.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번외편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기생시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40번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정보가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좀 키워드 보니까 쭉쭉 머릿속에 잡히죠.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보이죠. 자 갑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인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인생은 자 그러니까 이런 시는 그렇구나라고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몇 가지 좀 얘기는 좀 해드릴 거예요. 많이 없어요 이런 시. 자 거기다가 인생은 삶의 고뇌라는 뜻이요. 이런 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삶의 고뇌. 자 대부분 이제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자 그런 시들 자 몇 개. 보통 교과 과정에 있는 게 다예요. 여기 있는 게 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거 이외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보기를 던져주고 자 해설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만약에 인생 관련된 건 자 얘가 다예요. 자 여기서 사실 하나 빠졌어. 하나 빠졌어. 이렇게 이별했는데 개가 와서 막 으르렁대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 빼고 다 들어있습니다. 자 40번. 자 춘산의 눈동이만 나릅니다. 거기 작자 우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번 41번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탁은요 얘는 뭘로 유명하냐면 탈로가로 유명합니다. 탈로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탈로가. 우탁 탈로가. 탈로가를 쓴 사람들이 몇 있는데 우탁과 박일로 이렇게 두 사람인데 특히 거기 글씨 두 개를 묶은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탈로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한탄이라 그랬잖아요. 로가 바로 늙음이에요.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늙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저기 어제 뉴스에서는 고양이의 수명을 30년으로 늘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됐대요. 단백질 중심의 약이래. 그래서 2027년도부터 그러니까 일본에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화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사를 맞으면 고양이가 30년을 더 산대요. 고양이가 원할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산다는 게 어떤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을 쭉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 30년간 더 늙어가는 건지. 그러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 예전에 이런 짧은 어떤 이제 유머 같은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램프에 지니가 나타난 거야.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 제가 죽지 않았습니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얘한테 재앙인 거죠. 왜냐면 젊음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즉 영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냥 영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늙어가는 거야. 죽지도 못하고. 그거 되게 끔찍했거든. 끔찍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자, 근데 이 양반은 말이죠. 이거 보시면 되게 오래 살았어. 한 80대 살았어. 그때 80대면요. 그때 80살 살았으면 조선 때는 보통 평민들 같은 경우는 한 30살, 30살에서 40살, 요 정도 보통 이렇게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애들이 많이 죽어서 그래. 애기들이 일찍 죽어서 평균 수명이 있지만 80세면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정도만 돼도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오래 살았다고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했잖아요. 선생님 10년 후에 환갑이거든요. 와 진짜 벌써 10년 후에 환갑이야. 대박이야.
근데 그거 예전에 이제 60은 진짜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애가 태어나면 워낙 일찍 죽으니까 저기 마당 한 귀퉁이에다 땅을 파죠. 땅을 파서 애가 죽으면 바로 묻으려고.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놓고 나서 그 땅을 파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비가 오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메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그 무덤에다가 돌을 박아놔요. 그리고 얘가 1년 정도 지나요. 근데 그때도 살아있네. 애가 태어난 지. 그러면 그때 이제 얘는 저 무덤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꺼내요. 그래서 잔치하는 게 돌잔치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돌잔치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뭐 기쁨도 있지만 사실 동기는 되게 좀 슬픈 거죠. 얘는 금방 죽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돌잔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돌잔치 때 돌잡이 하잖아. 그치? 보통 이제 부모의 소망이 담긴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죠. 그치? 부모의 소망이 담긴. 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집었니? 승아 그거 들었어? 연필. 연필 꼭 갖다 놓더라. 그 연필도 아마 되게 뭐 이렇게 큰 거 막 갖다 놓더라고, 일부러.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강렬히 원하는 걸 제일 큰 걸 갖다 놔요. 나 연필 이만한 거 막 갖다 놔요. 돌잔치 가가지고. 그걸 집을 수밖에 없어, 애 입장에서는. 뭐야? 그거 집을 수밖에 없죠. 연필, 보통 학자 되라고, 그치? 그냥 그때는 보통 이제 교수, 뭐 이런 거 되라고. 혹시 뭐 집었대? 그렇지. 내가 어디 갔는데, 돈만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애가 집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부자 되라고, 그치? 은서는 뭐 집었다니?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그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치? 고니는 붓 집었어요. 붓. 그 뭐 큰 붓도 아닌데, 내 기억에 붓을 집었어. 내가 막 축구공도 갖다 놓고 막 큰 거. 내가 축구공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했는데 얘가 붓을 집더라고. 붓을 집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이 녀석 지금 꿈이 애니메이터거든요. 애니메이션 만들겠다. 그래서 저기 일본의 애니플렉스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대요. 애니플렉스가 뭘로 유명하냐면 귀멸의 칼날. 그걸로 유명.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저 그 돌잔치 때 뭐 집었어요? 라고 했더니 돌잔치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했대. 집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집었대? 그랬더니 넌 안 집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으라고 해도 이렇게 갖다 주잖아. 그래도 던진대. 던지고 아빠 멱살을 계속 잡았대. 아빠 멱살을 계속 잡았답니다. 자, 그래요. 선생님 돌잡이 때 멱살 잡았다. 자,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갑니다. 자, 요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밑에 해석이 있지만. 춘산에, 봄산에 눈을 녹인 바람. 자, 바람 동그라미 쳐봐. 이 바람이 여기서 긍정이에요. 봄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든 불고 간데 없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게 겨울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득 차 있는 겨울산이에요. 겨울산에 갑자기 휘센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분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봄산이 됐어요. 초록색이 없나? 이렇게 하면 초록색으로 좀 보이나, 얘들아? 그냥 지저분하군요. 자, 아무튼 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빌립니다. 볼까요? 자, 밑에 보세요. 적은 더 잠깐 그 바람을 빌려다가 머리예요. 머리 위에 분리 고저가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뭐뭐고 싶다. 이렇게, 그지? 그죠?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소망입니다. 소망. 불게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볼게요. 여기에서, 흰머리가 있는. 그렇죠? 자, 흰머리가 있는, 자, 이거 이제, 흰머리라고 할게요. 자, 흰머리. 자, 근데 뭐예요? 저 바람을 불게 해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검은 머리인 거죠. 그렇죠? 검은 머리. 좀 더 쉽게 갈게요. 그러면 이걸 추상적으로 해석하자. 얘는 뭐죠? 늙음. 자, 얘는 젊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그림. 그래서 이것도 어떤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겁니다. 예쁘게 그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우린 좋아. 자, 됐나요? 그럼 마지막 종장 한번 볼까? 귀 밑에 해묵은 서리. 자, 요거 세모. 귀 밑에 서리는 이제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해묵은 서리 세모 잡고요. 거기다 흰머리라고 쓰시고 늙음이라고 쓰세요. 흰머리 늙음을 녹여볼까 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저 바람이 녹여졌으면 좋겠다. 자, 그런 뜻인 거예요. 시는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주제 늙음에 대한 한탄. 그래서 탈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늙은 거 진짜 싫었나 봐. 자, 41번 볼게요. 자, 똑같은 사람 겁니다.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그렇죠? 거의 전투태세죠? 자, 늙는 길 세모 잡으세요. 가시로 막아요. 오는 백발 세모 잡으세요. 막대로 치려고 해요. 자, 오른쪽에다가 자 적습니다. 추상의 구체화예요. 이 추상의 구체화. 이제 마음과 시간과 관련돼서 표현하면 추상의 구체화. 자, 다시 볼게요.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하니. 그러니까 백발세모.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금방 늙었네. 무슨 법? 의인법. 그렇지. 나 금방 늙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늙음에 대한 자 한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자, 반중 조홍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밑에 저기 밑에 보세요. 밑에 회귤고사라고 있을 거예요. 그지? 회귤고사라고 저 밑에 있죠. 요거 먼저 읽어보세요. 자, 시작. 회귤고사. 자, 됐죠? 옛날에 귤은 여러분들 황족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서 왕족만 귤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귤이 막 남잖아. 여러분들 귤 막 던지고 놀고 막 그러죠. 막 발로 밟고 막. 근데 이제는 귤은 황제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되면 나라에서 이렇게 60된 할아버지들 다 모아서 그때 주는 게 귤이었어요. 그 정도로 귤은 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귤고사라는 게 뭐냐면 귤을 품는 거죠. 그래서 원술이라는 자 이게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요. 이 원술이 저기 뭐예요? 이제 얘를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야 먹어. 그랬더니 갑자기 육족이라는 애가 안 먹고 이렇게 세빈 거죠. 이렇게 세빈 거예요. 세빈해서 자 가겠습니다. 딱 가는데 귤이 툭툭툭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죠. 아니 넌 왜 귤을 세비느냐? 저기 CCTV도 있는데 딱 그랬더니 얘가 집에 계신 어머니에 들리고. 그래서 원술이 감동합니다. 감동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좋아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장학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언제냐면 서기 200년 서기 200년 후 한 말.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장학금을 받고 막 자라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원래 장담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어강사 중에 이거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다음에 삼국지 덕후라 찾아봤거든. 이 중국이에요. 중국에 위, 촉, 오 사실 좀 과장했어요. 촉나라는 사실 요만해요.
그래 이렇게 하자. 이게 낫겠다. 더 이상한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이거 줘야지. 그럼 이상한데? 에이, 야, 그냥 가자니? 천하 삼분지 대계라고 해서 제갈량이 총나라와 오나라가 동맹을 맺고 위나라를 견제하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총나라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제 제갈량, 제갈공명. 나중에 이제 이거 배울 수 있어요. 막 적벽가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갈공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 자, 그 다음에 관우,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조자룡, 황충, 마초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게 총나라예요. 자, 근데 얘는 크고 해서 육적이 자, 오나라의 5호 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나라를 대표하는 5명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돼요. 자, 그때 그러던 어느 날 위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조조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조가 자, 여기 오나라를 침공해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오나라 침공에서 벌어진 게 적벽대전이에요. 삼국지에서 3대 대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적벽대전이 펼쳐질 때 그때 여기 제갈량이 여기로 가죠. 오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싸우자. 조조 쳐들어온대. 우리 동맹매자 싸우자.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여기엔 이제 대표적인 주유라는 애가 있었어요. 끝까지 제갈량을 질투했다. 소설상에서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주유도 싸우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 손권이라는데 손권도 싸우자. 그런데 이 대신들이 모두 반대. 모두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갈량이 그럼 우리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한 명씩 아가리 배틀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말싸움을 합니다. 제일 먼저 발린 애가 육적이에요. 제갈량한테 제일 먼저 발린 애가 육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둘이 연합해서 이기죠. 이것도 명작. 이거 듣고 있죠. 주유하고 제갈량하고 주유하고 제갈량. 선생님 참 삼국지 나오면 할 말 되게 많은데 둘이 처음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이놈 장난 아닌데? 이놈 고수인데?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근데 딱 알아보고 나서 둘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 대화가 뭐에 대한 너는 어떨 거야? 너는 싸우자는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이야?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너는 어떤 놈이고 막 이런 것들을 대화를 뭘로 하냐면 음악으로 대화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쇼미더머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음악으로 대화해요. 그래서 명장면이에요. 제갈량이 그 검은 건지 가야금인지 기억이 안 나면 이걸 막 탑니다. 막 타. 그 주유가 이렇게 보고 나서 씨 웃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유가 답가를 해야 돼. 막 갑자기 제갈량이 그러고 나서 그냥 가는 거야. 서로. 아니 얘기 안 하십니까? 얘기는 끝났네. 그래서 둘이 이제 그렇게 고스게 알아보는 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육적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자. 반중. 자, 이 고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반중. 쟁반 가운데에 조홍감이 뭐냐면 홍시입니다. 홍시 뭔지 알죠? 그 물렁물렁한 감. 홍시가 고와 보입니다. 고와 보인다는 얘기는 그냥 뭐 먹음직스럽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니면 있더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고와 보입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유자, 자, 이 모음 나왔으니까 유자 가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유자, 귤이 아니라도 나트죠. 귤이 아니라도 품음직하지만은 자 품어가서 뭐 홍시를 품어가서 반길이 이거 동그라미 잡으세요. 반길 사람, 반길이 리을 앞으로 당기셔야 돼. 반길이 동그라미 잡고 거기다 부모라고 쓰세요. 부모. 가져가서 품고 가서 그래서 회귤고사를 가져왔다는 얘기야. 품고 가서 부모가 없어서 그러니까 드릴 부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느라 서러워하느라 물결 잡습니다. 자, 주제는 효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 잃은 슬픔. 풍수지탄이에요. 이거 알아두십니다. 이거 필수업이에요. 우리가 지탄 시리즈 중에 2개 배웠어요. 맥수지탄 배웠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 그렇죠? 나라 잃은 허망감, 그냥 무상감. 그다음 풍수지탄.
자, 뭐예요? 부모 없는 슬픔, 부모 잃은 무상감. 그치? 그러니까 여긴 그리움이 늘 담겨 있는 거야. 슬픔, 무상감이에요. 즉, 무상감은 뭐라고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그치?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다. 요거 조금 설명해 줄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한자 자체가 이거 바람이고요. 이건 적지 마요. 얘는 나무거든요. 나무. 지라는 것은 뭐뭐의라는 조사예요. 자, 탄이라는 것은 바로 슬픔, 탄식 뭐 이런 뜻입니다. 탄식, 한탄. 그래서 바람나무의 탄식 이상하잖아. 공자의 제자 중에 고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세상 경험을 하겠다고 1년 동안 세상을 쭉 유랑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애가 저기 나무 밑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자가 갔대요. 가서 고야 너 왜 이렇게 울어? 라고 했더니 제가 세상을 1년 동안 돌았는데 돌아왔더니 나무는 바람이 그치기를 원하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님이 기다려주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사예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군요. 자, 그래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람과 나무에 관련된 단식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죠? 이 말이죠. 풍수지탄. 자, 그 다음 자 넘어갈게요. 자, 43번. 자, 요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작자가 흠이에요. 이게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뭐 이렇게 이름을 흠이라고 줬을까? 그치? 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주제. 자, 물결 쳐볼게요. 시름을 풀고자 한다. 이거만 물결 쳐보세요. 그러니까 시름을 풀고자 하는 거예요.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거기 밑에 해석 먼저 읽어보세요. 이거는 해석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해석. 자, 시작. 자, 읽어봐요. 자, 됐죠? 쉽죠? 가자. 삼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사물과 관련된, 사물과 어떤 풍경, 이런 것과 관련되면 어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면 삼기다라는 것은 태어나다. 이 몸 삼기실제. 그러면 이 몸이 태어날 때. 뭐 이렇게 해석하래요. 만들다, 삼기다. 가자.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 시름은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 슬픔 다 똑같아요. 시름 세모. 하도할샤. 하다가 뭐라 그랬지 쌤이? 많다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하도할샤는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노래 만든 사람 근심 걱정이 슬픔이 많기도 많았나 봐. 말하여 다 못 말아요. 즉 말로 못해서 노래를 만들어 불러서 시름을 풀었던가. 이해갑니까? 위에서 쭉쭉 끌고 내려왔어요. 진실로 노래를 만들어 시름이 풀릴 것이면 나도 노래를 만들어 불러 시름을 풀어 보리라. 이렇게 쭉쭉 끌고 내려왔어요. 자, 어쨌거나 뭐예요? 시름을 풀고 싶은 욕망이죠. 그치? 나 작곡할 거야! 이런 얘기야. 그치? 쉽게 가면 노래방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주제는 노래방에 대한 소망.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시름을 풀고자 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는 그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지. 특히 선생님은 노래를 잘하진 못해요. 그냥 예를 들어 맛깔나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고음이 되게 지금은 이제 사실 목이 좀 많이 탁해져서 예전보다 어떤 그 옥타브도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목젖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고음을 지금 못 불러요. 좀 내려왔고 목소리도 되게 맑았는데 지금 되게 탁해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목소리가 많이 좀 탁해졌습니다. 탁해졌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노래 대회를 한 10번 가까이 나간 것 같아요. 다 2등만 했어요. 1등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등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고음 막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막 부러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질러대면 얼마나 후련할까?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옆에서 진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가 뻥 뚫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가수들 그냥 뻥 뚫려. 노래방 자체가 그냥 청량해져요. 선생님은 그렇게 잘 부르진 않거든요. 그냥 맛깔나게 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감정을 좀 많이 실은 편인데 뻥 뚫리면 내 마음도 뻥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천성적인 거잖아. 그렇지? 선천적으로. 여기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있니 혹시? 자, 넘어갑니다. 자, 한수마, 새한수마. 자, 거기 보니까 작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가 미상이고요. 자, 밑에도 뭐예요? 작가 미상이에요. 그 미상이라는 사람, 선생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미상이라는 사람은 자, 그냥 이름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평민이라고 하면 됩니다. 가끔 이제 뭐 이걸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자 미상 아닙니다. 그냥 평민이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44번까지. 한수마, 간은 한수마, 간을 다 세자야. 너 무슨 법? 의인법, 그치? 한수마, 간은 한수마, 너 의인법이고요. 어느 틈으로 들어? 니은다니까. 오니, 그렇지? 오느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자, 여기서 한번 끊어. 자, 밑에 쓰세요. 창문 종류예요. 창문 종류입니다. 창문 종류. 막 자세히 고무장지 막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고무장지, 열장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 고모창문, 세살창문, 들창문, 열창문. 네. 암돌적이, 수돌적이, 비목걸쇠, 뚝딱 받고 여기서 끊어. 자, 그냥 자물쇠 등 이렇게 하세요. 자물쇠 등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암돌적이, 수돌적이. 여러분들 그 이 문에 못 보여주겠네. 이거 왜 저쪽으로 열리냐? 여기 잠깐만. 이거는 자, 여기에 보이니? 요거 안에 이렇게 네모난 거. 이건 보여요. 이게 암돌적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와서 걸리잖아. 그걸 수돌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자, 비목걸쇠라고 돼 있잖아요. 자, 비목걸쇠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걸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툭 되는 걸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안 중요해. 뚝딱 부위표. 자, 크나큰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여기서 끊으세요. 자, 병풍이라 덜컥 부위표 접고, 족자라 대굴대굴 말고 댁대굴 잘고 부위표.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이런 걸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과 종장이 되게 긴 건데요. 자, 요거 사설시조 딱 두 가지만 적고 마무리합시다. 자, 보통 초장이나 자, 중장이 길어집니다. 보통 이제 평민들이 많이 지었고요. 자, 여기 중장 있잖아, 중장. 중장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만 우리가 한번 보자. 우선 좀 나열했죠. 그죠? 중장. 사설시조만의 특징입니다. 자, 나열했어요. 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과장했어요. 그죠? 과장했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음성상징어가 사용됐죠? 근데 이 음성상징어를 우리는 고유어가 사용됐니? 라고 묻기도 해요. 고유어.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중장입니다. 자, 중장. 얘는 대법원 사설시조의 모든 특징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니? 웃긴 거. 저 위에서 첫 번째 초장에서는 한숨 나온다 그래서 뭔가 슬프잖아. 그지? 한숨아, 너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중간에 웃겨요. 긴장감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미적인 것을 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학적입니다. 그래서 자물쇠로 막 과장해서 막 막잖아요. 한숨 못 들어오게. 해학적입니다. 해학은 그냥 웃긴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자체도 그냥 웃기잖아. 해학! 이게 웃기잖아. 좀 무서웠죠? 자, 그 다음 됐습니다. 그래서 어인지 너 온 날이며 한숨 네가 온 날이며 물결쳐 잠 못 들어 하노라. 자, 질문. 잠을 이루지 못하다.
사자성. 이거 보통 아이들 3년 정도 지나야 외우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는데. 전전긍긍 아닙니다. 아직 그걸 대답하려고 그랬지? 긍긍 아닙니다. 전전 반측이에요. 반측. 그리고 전전긍긍이 있는데요. 반측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건 다 고민이 있어 잠이 오지 않는 거고. 긍긍이라는 것은 자,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양이 앞에 쥐가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전긍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숙제 꼭 해오셔야 돼요. 알겠지? 왜냐하면 진짜 도움 될 거예요. 하나하나 쓰면서 복습하는 거니까. 문제풀이 숙제는 도움이 안 돼요.